시로 59권 세종 15년 1월 18일 임신 5번째 기사 1433년 명선덕 8년 상정서에서 효자 순손 절부 등의 정문 서용 복호를 평상사로 할 것을 아뢰다. 효자 순손 절부 등을 정문하고 서용하고 복호함은 이 사람을 권장하기 위한 때문이오니 마땅히 인도의 평상사로서 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평상사라 할지라도 실로 다른 사람이 미치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어버이를 도적에게서 구출한 것과 같은 일이 비상한 때에 나왔으니 당연히 표창할 것이오나 뼈를 분질러서 약에 타는 것과 6년 동안 묘에서 사는 일에 이르러서는 행하는 일에 괴격하여 본받을 수 없는 일은 그 일을 특이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모의 생전에는 효성을 다해 봉양하고 죽은 뒤에는 예를 다해 상제를 행하는 자에게는 정문하고 복호하며 만약 사인이면 아울러 서용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예조에 내렸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1월 18일 임신 6번째 기사 예조에서 승도로 도첩이 없는 자를 죄를 다스리고 환속시켜 차역시킬 것을 아뢰다. 승도로서 도첩이 없는 자는 비록 이미 벼슬을 받았을지라도 다른 법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고 환속시켜 차역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1월 19일 개유 첫번째 기사 상첨을 받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1월 19일 개유 두번째 기사 평안도 도절제사 최윤덕 도진무 김효성 경력 최치운 등이 사조하다.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오랑캐를 방어하는 방도가 예전에는 좋은 계책이 없었다. 3대의 제왕들은 오면 어루만지고 가면 쫓지 아니하여 다만 횡포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확실한 문적이 없어서 자세히 알 수는 없고 한나라 이후로 역사를 상고할 수 있다. 한고조는 영명준일한 자질로 천하를 평정하여 흉노를 칠 적에 마땅히 마른 풀을 베는 것처럼 할 것인데 마침내 위태로움을 당하여 겨우 몸에 화를 면하여 다시 화친하기를 논의하였고 여태우도 또한 여수의 영걸로서 묵특의 글이 비록 매우 무례하였으나 마침내 치지 아니하고 화친하였을 뿐이었으며 무죄는 사이에 군사 일이 많아서 천하가 허무하였고 당송의 일은 더욱 명백하였다. 그러므로 옛사람들이 이를 마치 모기처럼 여겨 쫓아버릴 뿐이었다. 옛사람이 이와 같이 한 까닭은 나라에 크고 작음이 없이 벌에 독이 있는 것과 같다. 피차간에 무죄한 백성이 어찌 해를 받음이 없겠느냐. 그러나 파저강의 도적은 이와 다르다. 지난 이민년 사이에 우리의 여연을 침노하였고 그 뒤에 홀라운에게 쫓긴 바가 되어 그 소굴을 읽고는 그 가족을 이끌고 와서 강가에 살기를 액을 하기에 나라에서 가엾이 여겨 우리나라를 붙여 살 것을 허락하였으니 보호한 은혜가 적지 아니한데 지금 언덕을 저버리고 무고히 쳐들어와서 평민을 죽이고 잡아갔으니 궁흉극악한 죄는 베어 용서할 수 없다. 만약 정토하지 아니한다면 뒤에 뉘우치고 깨달음이 없어 해마다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을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은 나라가 태평한 지 오래되어서 사방에 근심이 없으니 맹자에 이르기를 적국과 외환이 없으면 나라가 항상 망한다고 하였으니 오늘날의 일은 비록 야인들이 한 짓이나 실은 하늘이 우리를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이만주, 동맹가, 윤내간 등의 글에 모두 홀라운의 소유라고 하나 자세히 생각해보면 어찌 이들을 끌어들인 자가 없겠는가. 근래에 임한라가 여연에 이르러 말하기를 나의 노비를 숨기고 내어주지 아니하면 뒤에 반드시 근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그 말의 이유가 있어 그러한 것이다. 옛날 경원 한흥부의 사건에서 하윤은 칠 수 없다고 말하고 조영무는 쳐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태종께서 영무의 계책에 쫓아 치기를 명하셨고 후일에 대마도 일에 혹은 쳐야 한다고 말하고 혹은 칠 수 없다고 하였는데 태종께서 대의로서 결단하고 장수들에게 명하여 토벌하게 하셨다. 그 일이 비록 마음에 만족스럽지는 못하였으나 뒤에 적들이 마침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하니 윤덕이 대답하기를 대마도의 일은 100년 동안의 준비이고 오늘날의 일은 겨우 10년 동안의 준비이온데 더군다나 같은 야인이라도 조금은 동서의 차별이 있사오니 이만줄은 요동과 가까워서 맹가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으나 다만 그 내침한 도적의 실상만 살펴본 알면야 군마를 정리해 반낮으로 행군하여 한두 마을을 쳐부수어도 족하다 하니 윤덕이 대답하기를 예전에 훌륭한 장수들은 어찌 군령만을 썼사오리까. 또한 때와 운수로 인하여 서로 이기고 패하였습니다. 지금은 땅이 얼고 물이 흘러 넘치니 4, 5월 봄 물이 마르기를 기다려서 행군하는 것이 가하옵니다. 만일 이의 기미가 있으면 마땅히 용사 20여 명을 청하겠나이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한 바를 내가 어찌 듣지 않겠는가. 군사의 진퇴에 이르러서는 경의 처분대로 따르겠다 하고 이내 전교하기를 치운이 오랫동안 근시에 있었으니 경이 막부에 서더불어 고사를 논함이 가하다 하니 윤덕이 대답하기를 만약 적경에 정탐하는 일이 있으면 채운을 함께 보내고자 하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효성에게 명하기를 그들은 군사의 일을 이미 알았으니 경계하라 하였다. 윤덕에게는 안장갖춘 말과 활과 화살을 하사하고 효성에게는 말 한 필을 하사하였다. 묵특은 흉노의 추장이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1월 19일 개요 세번째 기사 이유 최윤덕 이숙묘 등에게 관작 관직 등을 제수하다. 이유를 검성대군으로 삼고 최윤덕으로 판중추원사 영영변 도호부사로 이숙묘를 중추원부사로 이숙주를 평안도 관찰사 겸 평안부유로 부윤으로 조말생을 함기도 관찰사 겸 함흥 부윤으로 이각을 강계 도호부사로 삼았다. 숙주는 참의에 임명된 지 얼마 오래지 않았는데 본도의 군사를 일으키는 일이 복잡하이 사람이 아니면 능히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급을 띄어서 제수하였는데 그 처남인 안숭선이 추천한 것이었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1월 19일 개요 네번째 기사 옛 제도에 의해 기영회를 만들 것에 대해 유관이 아래다. 우의정으로 그대로 치사한 유관이 아래기를 당나라 백의와 송나라 문언박은 몰래 모두 동료들과 더불어 함께 낙중회를 만들었고 전도의 상시에 태위 최당도 기영회를 만들어 매양 가제를 당하면 술과 시로 스스로 즐겼는데 말기에 이르러 이 일을 이어 행하는 자들은 부처에 아첨하는 자리를 베풀어 판공이라 이끌고 송경 내부를 하여 지금까지 행하기를 마지 아니하오니 성조의 문명한 교화에 누가 되옵니다. 원컨대 옛 조대에 의하여 시직과 산직 1, 2품 중에서 나이 70 이상의 약간명으로 기영회라 이끌고 성덕을 노래하고 읊조리게 하는 것이 늙은 신하의 지극한 소원이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1월 20일 갑술 첫번째 기사 상첨을 받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1월 20일 갑술 두번째 기사 임금이 안숭선에게 유관이 글을 올려 기영회를 설치하고자 한다고 말하다. 유관이 글을 올려 기형회를 설치하고자 하니 내가 심히 아름답게 여긴다 하니 승순이 아뢰기를 지금 국가에 일이 없고 늙은 신하들이 회를 만들어서 성덕을 노래하고 엎드리니 술과 실과를 하사하여 양로하는 은혜를 보이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하였다. 이날 관이 우의정으로 치사한 이규령, 영돈영, 권홍, 전 이조판서 박신, 전 한성부사 허주, 지중추원사 이정간, 공조판사 조계생 등을 맞이하여 비로소 기영회를 만드니 임금이 우대원 권맹손에게 명하여 소논과 좋은 안주를 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1월 20일 갑술 세번째 기사 권진이 영건하여 노적하는 폐단을 없애고 역사를 정파할 것을 아뢰다. 우의정 권진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군자감을 지을 제목을 다른 데 옮겨 쓴 까닭에 역사를 오랫동안 이루지 못하였사오니 모름지기 검론에 연건하여 노적하는 폐단을 없애게 하옵소서. 또 근래에 공사 토목의 역사가 매우 많으니 원컨대 정파하기를 명하여 밀력을 쉬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뜻도 그러하나 부득이해서 다른 역사를 일으킨 것이다 하고 인하여 유사에 명하여 덥고 비 오고 추운 때는 부역시키지 말게 하였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1월 20일 갑술 에번째 기사 병조에서 내검위를 재시험하여 만 55세인 자는 환속을 허락치 말 것을 아뢰다. 처음 내검위를 설치할 때는 모두 건장하고 용감한 사람을 골라서 그 선임을 채웠는데 그 뒤에 채차로 인하여 환속된 자를 다시 시험에 취하지 않기 때문에 연로하고 용렬한 자들이 검위에 몰려 있어서 다시 정령될 가망이 없으니 원컨대 변리시위의 예의에 의하여 아울러 다시 시험하게 하여 그 나이가 만 55세인 자는 환속을 허락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1월 20일 갑술 5번째 기사 의건부에서 평안도 관찰사 박규 경력 최효손을 추국할 것을 아뢰다. 평안도 관찰사 박규 경력 최효손 등은 연변의 성부를 감찰하여 수리하지 못한 때문에 도적이 들어와 침범하게 하였으니 청컨대 잡아서 추국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1월 21일 을해 첫번째 기사 건정전에서 조의를 받다. 종원칠이 토사물을 바치고 소고로가 말 한 표를 바치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1월 21일 을해 두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조말생의 파직을 상소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다. 감사의 임무는 전하의 이목을 밖에서 맡아서 한 지방을 전제하여 수령의 청렴과 부정을 고찰하고 민생의 즐거움과 슬픔을 살피는 것으로 그 임무가 지극히 중하오니 반드시 공평하고 청렴하고 정직하여 사람의 표준이 된 뒤에야 가히 직분에 합할 것입니다. 조말생은 전에 탐호한 죄를 범하여 성명을 속이고 저버렸으며 사풍을 어지럽게 하여 물어보고 듣는 이가 더럽게 여기지 않은 이가 없었는데 요사이 동지 중추원사를 받을 적에 신등이 여러 번 상소하여 거듭 청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여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였거늘 지금 또 한길도 감사의 임명을 받으니 신등은 생각하옵건대 표본이 바른 뒤에야 그림자가 곧고 몸을 바르게 한 뒤에야 남을 바르게 할 것이온데 어찌 탐호한 몸으로 감사의 임무에 처하여 사람을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게 하오리까. 수령된 자도 말생이 행한 바를 알고 반드시 공경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곧 파직하기를 명하여 감사의 선적을 중하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함길도의 백성이 근래에 사신 접대하는 일로 인하여 곤란이 극심한데 근래에 감사의 임명을 받은 자가 능히 구제하지 못하므로 내가 심히 염려한다. 말생은 태종의 근신으로서 국가의 일에 두루 알고 있으므로 이에 임명해보는 것이다. 또 신하들 중에 말생만한 사람이 있지 아니하니 그대들의 청을 내가 윤허하지 않겠다 하였다. 헌납 이만간이 아뢰기를 한 고을의 아전일지라도 오히려 가려볶건을 하물며 일도의 표준이 되는 사람이겠습니까? 또 신하들 중에 어찌 말생만한 사람이 없사오리까? 모름지기 다시 공정하고 청렴한 사람을 골라서 출적하는 권한을 위임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그대들의 말을 아름답게 여기나 말생을 보낸 뒤에야 함길도의 백성을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윤허하지 아니한다 하였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1월 21일 을해 세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양수가 종말생에게 감사의 직을 임명하지 말 것을 청하다.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1월 21일 을해 네번째 기사 매달 초하룻날 문안드리기를 허락해 줄 것에 관해 전 이주판서 박신의 상소문
신은 본래 한미한 출신으로서 작들이 분수에 넘쳐 싸워 움직이면 문득 죄를 지어 죄가 실로 중하온데 오히려 가벼이 여김을 받자와 먼 지방에 귀양 보내지 아니하고 고신도 거두지 아니하며 특히 동성에 안치하기를 명하셨사오니 동성은 신의 부모가 일찍이 살던 땅이므로 신이 여기에 살기를 진실로 원하는 바입니다. 죄가 큰데 여기 안치됨을 얻어서 아무런 고난이 없었사오나 다만 성덕을 우러러 칭송하고 성수를 날마다 충문한 지 14년이나 되옵니다. 때로는 스스로 거기 생각하기를 만약 1월, 2월, 3월 중에 한번 건골에 나아가서 문안드리고 물러나오면 마음이 슬프지 아니하고 여한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더니 다행히 죽지 아니하여 임자년 봄에 소환을 입어 양화나루를 넘어 백악산을 바라보고 다시 성문에 들어가니 황홀하고 꿈속과 같았습니다. 신의 기쁨은 어떻다고 하오리까? 서울에 올라온 지 이미 여러 달이 되었으나 또한 예골하여 문안하는 예가 없으므로 신의 슬픈 마음은 다시 전일과 같습니다. 신이 지금 나이가 72세오니 원컨대 영도령으로 치사한 권홍의 예에 의하여 매달 초하루에 문안드리기를 허락하게 하심은 신의 지극한 정이옵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신자의 정은 그러하나 어찌 초하루에 문안하리오 하였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1월 21일 을해 5번째 기사. 예조에서 평안도와 함길도에 승도들이 들어가는 것을 금지할 것을 아뢰다. 평안도와 함길도는 땅이 다른 나라의 경계와 연하여 무식한 승도들이 몰래 숨어 들어가는 자가 간혹 있으니 평안도의 의주, 삭주, 강계, 여연, 벽동, 창성, 이산, 인산, 정령과 함길도의 경원, 경성, 갑산 등 각 고을의 신구, 사사를 모두 헐어 없애고 중들은 썰어서 남도의 각 고을로 옮겨 그 왕래를 금하되 만일 금하는 것을 무릅쓰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자에게 제서 유의율로 논하여 환속시켜 차역하고 위탕의 변군 이남의 각 고을 사사는 한 고을마다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없애며 살고 있는 중에는 요량해 수를 정하여 본관 연령 등을 장부에 명백히 기록해두고 정수 외에 의지할 데 없는 승도들은 머물러 있음을 허락지 아니하며 다른 고을에 왕래하는 자는 위령으로서 논하고 그 가운데서 환속하시기를 자문하는 자는 들어주며 다른 도에 옮겨 살기를 자문하는 자는 전교에 의하여 문빙을 주되 만약 몰래 저들의 땅에 들어갈 적에 지나간 곳에서 알고도 고하지 아니한 자와 실정을 알고도 일부러 놓아준 자는 법률대로 논지하고 능히 잡아서 고하는 자는 법률대로 상을 주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1월 21일 을해 6번째 기사. 개성군 이내의 첩 유씨 자손에게 공신전을 허락하고 상전하게 할 것을 아뢰다. 개성군 이내는 적처에게는 아들이 없고 첩 유씨에게서 아들이 있어 직생이라고 하는데 내가 유서로서 유씨를 적처로 삼았다. 또 한 첩이 있으니 계통이 매우 미천한데 선생이라는 아들이 있다. 선생이 아비의 유서를 찢어버려 유씨를 적처로 삼지 아니하려고 하니 소장을 사헌부에 올려 송사로 다툰 지 여러 날이 되었는데 의정부와 제조에게 같이 논의하게 하였다. 모두 말하기를 적처와 첩의 구분은 천하의 대의입니다. 유씨를 적처로 삼는 것은 한 집안의 사사 의견인데 더군다나 윤씨의 거처와 유씨가 첩인 것은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이옵니다. 어찌 한 집의 사사 의견으로 천하의 대의를 폐하오리까? 그러나 유씨는 첩 가운데서도 나은 자이니 그 공신전을 자손에게 허락하되 과외로서 상전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1월 22일 병자 첫번째 기사. 대우군 이상항을 북경에 보내 해청 1년을 바치게 하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1월 23일 정축 첫번째 기사. 알타리 상천호 동자 음파가 10일을 자원함으로 물품을 하사하고 뱃수를 제수하다. 최노울 을치의 예에 의하여 물품을 하사하고 뱃수를 제수하기를 명하였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1월 24일 무인 첫번째 기사. 이조에서 병조는 시무가
복잡하니 예차 오명을 더하고 그간은 예전대로 하라 아래다. 2조에서 병조, 영사 등의 상언에 의가에 아뢰기를 병조는 사무가 복잡하니 실차 20명, 예차 15명, 지금 예차 5명을 더하고 그간은 예전대로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9권 세종시 15년 1월 24일 무인 두번째 기사 병조에서 그간 하고서도 별군에 속한 자는 24에서 40세까지 화포를 익힐 것을 아뢰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여러 거간한 사람으로서 별군에 속하는 자는 나이가 20세 이상 40세 이하인 모두 화포를 익히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1월 25일 김효 첫번째 기사 이영, 이타, 정효문 등에게 관작, 관직 등을 제수하다. 이영을 화이군으로 삼고 이타를 희령군으로, 정효문을 판안주 목사로, 홍여방을 전주 부윤으로 삼았다. 타는 중환병이 있으므로 가볍게 여겨 특별히 과전 100개를 더하였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1월 25일 김효 두번째 기사 작고한 좌부대원 유상지에게 사죄하다. 그 교세에 이르기를 대언의 임무를 이미 정과 뜻을 겸하여 독실히 하였으니 A형의 온전히 어찌 살고 죽음에 다름이 있으리야. 생각하건대 그대는 순수하고 삼가는 자질과 단정하고 고든 도량으로서 학문은 경적을 연구하여 지식은 고금에 마땅한 것을 통달하였고 문예는 문과에 장문하였으니 좋기 문장의 아름다움을 보았도다. 내가 바야흐로 학문의 뜻을 둠에 도와서 유익함이 실로 많았고 정사에 임하던 처음에 당하에서는 건신의 반열에 발탁하였다. 경년에 인대하여 도학의 연원을 토론하였고 고전을 상고에 물어서 역대의 일을 참고하였다. 유림의 아름다운 섬기이며 준수한 재주라 이를 만하였기에 장차 크게 쓰려고 하여 나를 대변하게 하였더니 개척은 베풀어 쓰기에 합하였었고 내 마음을 열고자 아뢰기를 간절히 하였도다. 밤낮으로 게으리 아니하여 명령의 출납을 오직 공경히 하였도다. 나이 많은 나이에 이르러 길이 나의 정치를 보호하리라 하였더니 어찌하여 한 병이 낫지 아니하여 갑자기 보험을 들기어 슬픔을 일으키게 하는고. 이에 예관을 명하여 일작을 드리노라. 아 어진 신하가 이미 갔으니 그 충의를 잊기 어렵고 율전을 이에 행하여 어둡지 않은 정령을 위로하노라 하였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1월 28일 이모 첫번째 기사 사한사 일성군 정효전 병조 참판 황보인 등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1월 28일 이모 두번째 기사 외방 수령을 원하는 것에 관한 예문제학 정인제의 상소문. 신이 지난해 10월에 어버이가 늙은 까닭으로 글을 올려 외방 수령을 원하였으나 허락하심을 읽지 못하였습니다. 거기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신이 초야의 천한 선비로서 그릇 성상의 알아주심을 입사 갑자기 이품이 올랐으니 영광과 다행이 분수에 지나칩니다. 전하를 받들어 모시어 밤낮으로 벼슬에 이바지하여 성은의 만분의 1이라도 갚기를 도모하기를 바라옵니다. 다만 생각하옵건대 신이 어릴 때부터 부모의 슬하를 멀리 떠나서 한 해라도 어버이를 곁에 모시고 있음을 얻지 못하였는데 자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 슬퍼하여도 따를 수가 없으며 홀로 있는 아비가 나이 70이 넘었는데 병환이 갑자기 일어났으니 남은 날이 얼마나 되겠사오리까. 또 신의 형제 자매가 모두 4사람이었는데 두 누이는 모두 시가서 작년에 큰 누이는 죽었고 오직 한 아우가 있으나 광주로 장가들어 가서 생활이 곤란하며 길이 험하고 멀어서 돌아와서 복양할 수 없으니 이것이 신의 자나깨나 근심을 잊지 못하는 바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신의 지극한 정을 양해하시와 윤호를 내리시어 어버이 보살피기에 편하게 하와 춤과 효를 온전케 하오면 신의 지극한 소원을 이루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이미 국사 편수를 맡았고 또 역법을 맡았으므로 외임을 시킬 수 없으니 내가 장차 해마다 역마를 주어 가보게 하여 어버이 보살피는 일을 폐하는 데 이르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일이 끝나기를 기다린 뒤에야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였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1월 29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이조에서 20개월 안에 사면하기를 꾀하는 자는 고신을 거둘 것을 아뢰다. 예전에 법을 세우기를 양계의 교도는 부임한 지 20개월 안에 영구를 칭탁하고 사면하는 자는 이름을 장부에 기록해두고 6년 동안 사용하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교도들이 이미 그 소원을 이루었는데도 오히려 잇따라 면하기를 꾀함으로 관작이 외람 때우니 검으로는 초자하지 말고 함길도 함흥 이북과 평안도 안주 이북의 각 고을에는 가자하여 임명해 보내고 그 나머지 각 고을에는 순자하여 정해보내며 20개월 안에 사면하기를 꾀하는 자는 그 고신을 거두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1월 30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삭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1월 30일 갑신 두 번째 기사. 문소전에 불당을 걷어 없애기를 명하고 그 불상과 잔물을 흥천사에 옮기게 하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6월 1일 을리오 첫 번째 기사. 간정전에서 조회를 받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6월 1일 을리오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장제로 인해 중형을 받은 자에게 허비에 쓴 작물은 징수치 말 것을 아뢰다. 대명률 명리에 이르기를 장입주회로서 정장이 현재에 있는 것은 관주에게 돌려주되 이미 써버리고 없는 것은 만약 범인이 죽었으면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경외의 관리들이 이 율문에 의하여 장제를 범하여 사형에 해당한 자의 이미 써버리고 없는 작물도 징수합니다. 그러나 이미 장죄로서 중한 형벌을 받았는데 이미 쓰고 없는 물건을 징수하는 것은 인정으로 차마 못할 바입니다. 또 강도를 범한 자는 부대시로 처결하니 어찌다 징수하기를 기다릴 것이며 세 번 절도를 범한 자는 반드시 때를 기다리기를 때문에 다 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이와 같다면 죄가 중한 자는 작물의 징수를 면하고 도리어 그 죄가 가벼운 자에게는 징수하게 되어 경중이 적당함을 잃게 되는데 하물며 두 사람이 장제를 함께 범하여 한 사람은 먼저 죽고 한 사람은 죽음에 당하였다면 비록 죽음은 선후가 있으나 그 죄는 한 가지인데 어찌 먼저 죽은 자에게만은 작물 징수를 면하게 하고 뒤에 죽는 자에게는 오히려 징수할 것입니까? 당류를 상고하건대 소위에 이르기를 작물을 이미 써 없앤 자가 죽었거나 유배된 것은 징수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에 이르기를 장제로 인하여 사형에 처단된 것과 장제로서 유배된 것은 죄를 받은 것이 이미 중하고 가산을 많이 파하였으며 작물을 이미 허비에 썼으니 그 유배되고 죽은 것을 불쌍히 여겨 그 작물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지금부터는 장제로 인하여 단죄되어 마땅히 중형을 받을 자에게는 현재 있는 작물 외에 이미 허비에 쓴 작물을 징수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2월 2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6월 2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석전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6월 2일 병술 세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 사람들이 글 읽어 한유만큼 어둠이 있어도 좋겠다 하다. 경연에 나아가서 강론하다가 지금 사람들이 글을 읽어서 한유만큼 어둠이 있어도 좋겠다. 한유들은 각각 한 가지 학문만 오로지 하였기 때문에 극히 자세히 보고 깨우쳤는데 지금 사람은 겨우 이것 한 가지를 보고는 또 저것 하나를 보기를 요구하므로 나중에 도무지 연구해 어둠이 없다고 한 말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이 내가 학자들을 위해 근심하는 것이다. 사서, 오경, 백가, 제사 등을 어찌 하나같이 정밀하고 익숙할 수 있으리요. 지금 학자들이 사서, 오경을 두루 익히고자 함으로 소득이 없을 것은 명백하다. 반드시 정숙하여 관통하고자 하면 경전에 전심하는 학문과 같지 못하다 하였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2월 2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중국과 태조의 구례에 의하여 천문과 검루를
합속할 것을 아뢰다. 예주에서 아뢰기를 금루와 천문을 함께 서운간에 속하게 하고 제주를 시험에 소용하였는데 을사년에 이르러 천문의 비밀을 금루인으로 하여금 아울러 익히게 할 수 없다 하여 이에 정문을 천문 20명 금루 40명으로 하고 천문에 속한 자는 취재하지 못하게 하여 비밀이 서로 전하게 하였으며 또 정민년에 이르러 본주에서 수교하여 천문 점산을 다시 시제하게 하였으나 구례에 따라 합속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신등이 침착해 살펴보건대 천문은 오로지 역상을 맡았으니 인문은 중하고 인원수는 적으며 금루는 오직 경전만을 맡았으니 일은 적은데 인원수는 많습니다. 지금 중국 흥청감과 혈호정이 있으니 금루와 천문을 역시 따로 두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옵니다. 원컨대 중국과 태종조의 구례에 의하여 합속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금루는 궁중의 물식에 있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2월 3일 정해 첫번째 기사 사직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2월 3일 정해 두번째 기사 부엉이가 도관서에서 운이 해결제를 지내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6월 4일 무자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2월 5일 기축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2월 5일 기축 두번째 기사 지안성군사 이백충이 사조하다.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그년의 경기 백성이 사신의 접대로 인하여 극히 피로하였으니 그대가 가서 위로하여 편케 하며 조세와 부역을 고르게 하고 형벌을 삼가며 농사와 잠업에 힘써 나의 소망에 부응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6월 5일 기축 세번째 기사 상정소의 한금강에게 치조, 치전 등을 행하여 돈목의 뜻을 보일 것을 의논케 하다. 상정소에 의논하기를 한금과 한창수는 태종의 유복지친으로서 모두 높은 분계에 올랐으나 그 아우 금강은 밖에 있음으로 인하여 다만 겸직을 주었는데 지금 부흥이 갑자기 이르니 진시로 측연하여 내가 치조, 치전, 치부, 추증, 사시 등을 행하여 돈목하는 뜻을 보이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치전, 치부, 추증 등은 성은에서 나오는 것임을 행함이 가하오나 시호를 내리는 일에 이르러서는 생전에 공등이 덕이 있는 자라야 해당되오니 어찌 돈목하는 의리로서 행하오리까 하고 오직 맹사성은 논의하기를 치전, 치부, 추정, 사시 등은 특별한 언어에서 나오는 것이니 모두 가합니다. 그러나 추정과 사시를 일시에 아울러 행하면 온당하지 못할까 하옵니다 하였다. 승정원에서 다시 논의하게 하니 지신사 안승선 등이 논의하기를 신한이를 사랑하는 것과 어진이를 높이는 것은 일반입니다. 육품 이상으로서 나라에 공이 있으면 역시 추증을 허락하면 육전에 실려 있는데 더군다나 왕실의 척계로서 이 품을 추정함이 어찌 이치에 해로우리까 하니 그대로 따르고 본도에서 쌀과 콩 합해서 30석 종이 60건을 치부하게 하고 2조에 추정하기를 명하였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2월 6일 경인 첫번째 기사 건정전에서 조회를 받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2월 6일 경인 두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풍은 레우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2월 6일 경인 세번째 기사 병주에서 고종 덕령을 옮겨 설치함과 장구역 조동역의 혁파를 아뢰다. 문천의 고종, 덕령 두 역을 동촌, 산리동으로 옮겨 설치하고 용진의 장부역과 의천의 조동역은 아울러 혁파하여 철관역에 옮겨 붙이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2월 6일 경인 네번째 기사 원묘 악장을 새로 찬정하다. 초헌에는 씩씩한 성조요 명을 받음이 넓고 크시니 공은 예보다 빛나고 부는 아름다운 상수에 응하였네. 하늘과 사람이 합하고 순함이 문득 동방을 맡아내 계책을 주어 후순을 넉넉히 하사
우리에게 은혜로우심이 가히 없네. 부지런하신 태종이여 하늘이 실로 내시었네. 성주를 붙들어 큰 업을 이룩하였네. 이미 무위를 드날리고 크게 문명을 밝혔으니 신성한 공덕길이 태평을 열었네. 하고 아흔에는 황천이 사방을 볼살피고 동방을 돌보사 덕이 있는 이를 도와 열으시어 신과 사람의 임금으로 명하셨네. 밝으신 황조께서 신무 성문하사 용잠의 성한 덕이 일찍이 드러났네. 고려의 운수가 끝나려 할지 백성들이 앙화에 걸렸는데 동쪽으로 치고 서쪽으로 쳐서 사방을 편케 하시고 사적, 나포, 외구 모두 달아났네. 위화도에서 배군하여 백성을 편의하고 꿈이 상서에 합하여 공이 한때에 덮었네. 크나큰 하늘의 명을 마침내 사양하기 어려웠도다. 창업한 큰 규모는 예전에 없었으니 밝기 후세의 길이 전하리로다. 비로소 종묘를 닦아 마침내 이룩됨이 있었으니 천만년 이르도록 태평시대에 되리로다. 천심이 덕이 있는 이를 돌보아 창성한 시대를 열고 반드시 성철을 내시어 대를 이어 큰 터전을 융성하게 하네. 크옵신 태종이시여 용지 영명하사 천년의 운에 응하여 빼어나셨네. 성조를 추대하여 나라를 열고 임금을 일으켜서 백성을 편케 하고 세상을 구제하여 공이 더욱 빛나네. 제일 먼저 중국의 문화에 황은을 많이 입었고 황제의 복을 받아 자손에게 베풀었네. 적사를 존숭하여 거듭 화기를 안정시키니 인신과 천의가 마침내 돌아감이 있었네. 은혜는 백성에게 흡족하고 위험은 오랑캐에 떨치니 이에 예악을 일으켜서 무궁토록 드리웠네. 밝게 위에 계시어 보호해 주심이 끝이 없으니 종사는 하늘과 더불어 길이 이으리로다 하였다. 용잠은 임금이 되기 전이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2월 7일 신묘 첫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2월 7일 신묘 두번째 기사 예조에서 tuk제의 음복소에 쓰는 잔물과 생육을 없앨 것에 관해 아래다. tuk제의 음복은 참제관 외에는 따라서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음복소에 쓰는 삼군 건장의 갖추는 잔물과 외방에서 바치는 생육은 일절 모두 없애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2월 8일 임진 첫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2월 8일 임진 두번째 기사 임금이 경회를 위해서 홍사석 등에게 명하여 3대로 나누어 활을 쏘게 하다. 임금이 경회루 아래에 나아가서 상호군 홍사석 등 33명을 명하여 3대로 나누어 관에게 활을 쏘게 하였는데 제3대 하한 등이 마친 것이 그 중에서 가장 많음으로 활을 각각 하나씩 하사하였다. 여연에서 도적의 침략을 받은 뒤로부터 임금이 더욱 변경의 일에 마음을 두어 여러 번 무사들을 모아서 후원해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2월 8일 임진 세번째 기사 병조에서 평안도 철방의 각관 폐막 조건에 의거하여 아래다. 1. 전운 노자를 안흥 이북의 각관에는 처자를 함께 붙여서 서로 떨어지지 못하게 하였으나 안흥 이남의 각관에는 노자만 정하고 처자는 제사에 분속시켜 남편은 관에서 공력하고 아내는 본사에서 공납함으로 부처가 구실이 달라서 생활이 날이 갈수록 곤란해지니 관로가 번성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 처자가 비록 정수 밖에 있을지라도 함께 모여 살게 하여 관로를 실하게 할 것입니다. 1. 인나의 위전 및 관부, 전운, 노자 등 구분전을 본주에게 경작하게 하고 세만 거두도록 허락하여 다른 도의 참력의 예의와 같지 아니하니 타도의 예의에 의하여 관군, 관부, 정운, 노자 등에게 임의로 대령해 경작하게 하옵소서. 1. 본읍에서 멀리 떨어진 신안, 인반, 양책 이외의 그 나머지 각관에서 일을 관리하는 사람은 본관 사람으로서 정속하고 전운 노자 및 관부들이 받은 메마른 전도는 함께 바꾸어 주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2월 8일 임진 네 번째 기사 공조참판 신장의 줄기 본가는 고령인데 사람됨이 온유하고 공손하여 남에게 거스르지 아니하였다. 사장에 능하고 초수와 예술을 잘 썼다. 성품이 술을 좋아함으로 임금이 그 제도를 아껴서 술을 삼가도록 친히 명하였으나 능히 스스로 금하지 못하였다. 죽음에 미쳐 허조가 듣고 탄식하기를 이른 어진 사람은 오직 술이 해쳤다 하였다. 치부하기를 명하였다. 아들 5이 있는데 신맹주, 신중주, 신숙주, 신송주, 신말주이었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2월 9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왕세자 및 문무 군신을 거느리고 성절 하례를 행하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2월 9일 개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2월 9일 개사 세 번째 기사 목천현감 박용이 사조하니 수령의 직책을 다하라 이르다. 수령의 직책은 형벌을 삼가고 부역을 고르게 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데 불과하니 가서 그대의 직책을 다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2월 9일 개사 네 번째 기사 성균사의 옛 김반이 문묘의 동서무와 제례와 반궁 등에 관해 상언하다. 신은 용렬하고 어리석음으로써 오랫동안 관직을 더럽힌 것이 지금 5년이 오나 들것만한 도움이 없었습니다. 상가 좁은 소견으로서 뒤에 그 조목을 열거하오니 엎드려 상상의 재개를 바라옵니다. 1. 문무의 동서무는 선유를 제사하는 곳이니 넓히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신이 무신년 겨울에 서장관으로 북경에 가다가 요동에 이르러 문묘를 배할하니 동서무가 각각 10일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문묘는 간곽의 수가 도리어 요동만 못하여 다만 각각 7칸 뿐이므로 제사 때를 당하면 비좁음이 더욱 심하여 진설할 땅이 부족하옵니다. 원하건대 요동의 동서무 간곽의 수에 의하여 각각 4간을 지어 보충할 것입니다. 1. 우리 조정은 예가 갖추어졌고 악이 화하여 이미 종묘 악과 조회 악을 새로 만들어 모두 창고에 두고 간직하였으나 단지 문묘에는 미처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비록 중사이오나 실로 만세의 종사이오니 원컨대 유사로 하여금 새 악기를 만들고 창고를 지어 간직하게 하면 또 문묘의 상망제의 기둥 밖에서 두 번째라는 예는 다른 제사와 같지 아니하오니 원컨대 자세히 상과의 제례를 새롭게 하옵소서. 1. 예전에 반궁은 삼면에 물이 있어 구경하는 자를 제어하였는데 지금은 반궁의 삼면에 물이 없어서 구경하는 사람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나무꾼들이나 혹은 말을 타고 문묘의 길 남쪽으로 지나가고 혹은 비를 만나 신문 섬돌 위에 걸터 앉아서 앉기도 하니 그 불경함이 막심하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원묘가 이룩된 뒤에는 반수를 파고 돌을 쌓아 다리를 만들어서 구경하는 사람을 제어하게 하옵소서. 1. 석전제의 성생, 할생하는 곳은 깨끗하게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곳이 여리와 가까우며 원장도 없고 옥우도 없어서 항상 닭, 말, 소 등이 더럽혀서 그 부정함이 심하옵니다. 원컨대 집을 지어 주소를 만들고 담을 둘러서 그것을 정하게 할 것입니다. 1. 신의 스승인 선신 양촌 권근이 지은 오경 천견록과 입학도설은 모두 성경의 우익이며 학자의 지침이옵니다. 예기 천견록은 신이 김종류와 더불어 같이 태종대왕의 명을 받잡고 쓴 것이온데 신의 스승이 말하기를 내가 진시 집설을 먼저 쓴 뒤에 내가 지은 천견록을 쓰고자 하였으나 다만 나의 병이 위독하여 해가 서산에 닿은 것 같으니 만약 진시 집설의 수만여 말을 다 쓴 뒤에 천견록을 쓰도록 한다면 책을 미처 이룩하지 못하고 밝은 세상을 하직할까 두렵다. 이 때문에 진시 집설을 간략하게 들어 쓰고 다음에 천견록을 써서 올린다고 하였는데 곧 주자수에 내려 하였습니다. 그 뒤에 건의 아들 권도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진시 잡설을 다 쓰고 천견록을 붙여 간직한 지가 오래되었사오나 원컨대 인세하에 널리 전하기를 명하옵소서. 또
시, 서, 춘추 천견록과 입학도설 그리고 예기천견록에 의하여 문신에게 명하여 각각 여러 경전의 주각 뒤에 붙여서 후학들이 보기에 편리하게 하옵소서. 1. 춘추 부록은 학자들이 보고자 하는 바이며 동방에는 드물게 있는 것입니다. 신이 일찍이 사명을 받들고 중국에 가서 구하여 또 많이 얻지 못하였습니다. 원컨대 간행하기를 명하옵소서. 1. 무릇 성도에 공로가 있는 이는 제사하는 데 종사하는 법은 하늘아 영평 15년에 시작하여 선성을 제사하고 72 제자를 종사하였고 당나라 정관 20년에 이르러서 조서로서 역대의 명류들을 아울러 배양하게 하였으며 송나라 이종조에는 정호, 정희, 장제, 주희 등을 더하여 종사에 들게 하였습니다. 본조에서도 최치원, 설총, 안향 등을 종사에 추가한 데에 우리 동방의 교화가 숭상되었습니다. 최치원, 설총, 안향 뒤에 오직 익제, 이재현이 도학을 창명하였고 목은 이세기 실로 그 정통을 전하였는데 신의 선성 양촌 권근이 홀로 그 종지를 얻었습니다. 근의 학문의 연원에는 세객에서 나왔고 색의 학문의 정통은 제현에게서 나왔으니 세 분의 학문은 다른 예사 선유들에 비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나라 탕병욕이 이재현을 찬하기를 산악의 전기가 모여서 유종이 되었도다 하였고 구양 규제공이 세계계 준시에는 의발은 마땅히 해외로 조차 전하리로다 하였으며 명나라 고황제는 권근에게 대제문연각시에 글을 짓기를 명하였으니 세 분이 중국 사람에게 아름답게 여김을 받은 것은 어찌 예전보다 만 배나 더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는 비록 모두 종사하는 반열에 참여할지라도 반드시 불가하다고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학자들의 지극한 소원이오며 성조의 아름다운 법이온데 아직 거행하지 아니하여 식자들이 한탄하옵니다. 논의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색은 부처에게 아첨하는 비난이 있다. 고하오나 신이 일찍이 색의 언지라는 시를 보니 이르기를 평생에 석가의 글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또 양도에는 스스로 무심히 지나갔건만 수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백발이 되었네 하였으니 어찌 참으로 부처에게 아침하였겠습니까? 예전 한 장녀는 중대전과 버타였고 주문공은 운곡사에서 놀았고 최추원은 단속사에서 놀았으니 이것도 과연 모두 부처에게 아첨한 것입니까? 지금 색이 암자를 둔 뜻도 이와 같습니다. 논의하는 자의 말을 신은 믿지 않습니다. 엎드려 바라본데 역대의 종사를 증가하는 법을 상고하여 유사에게 내려 논의하게 하여 세 분을 묘정에 들여서 후진의 선배에게 성도를 가히 높일 줄을 알게 하여 그 학업을 일으키는 마음을 떨치게 하옵소서. 또 서경에 상고하니 이르기를 상을 대대로 뻗친다고 하였는데 이를 해설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은 존경하기를 장구히 한다 하였으니 원컨대 무릇 성문에 공이 있는 자의 후예에게는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특별히 용서한 은혜를 더하고 더욱 상을 연장하는 아름다운 뜻을 도타이 하소서. 1. 우리 조정에서 그를 숭상하고 교화를 일으켜서 종학을 설치하여 종척의 자제들을 가르치고 국학에 있어서 일국의 자제들을 가르치니 교양하여 사람을 만드는 도가 지극하고 극진하옵니다. 그러나 일국의 자제들의 배움이 도리어 종척의 자제들보다도 부지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비록 날마다 책을 끼고 배우기는 하나 물러가서 제에 있으면 책은 덮어두고 읽지 아니하며 유유히 날을 보내면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무와 아무는 일찍이 부지런히 배우지 아니하여도 과목으로서 벼슬길에 나아갔는데 하필 고심하고 애써서 글을 읽고 이치를 연구한 뒤에라야 과거에 합격할 것인가 하면서 모두 글을 읽으려 아니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칭탁하여 사방으로 흩어지며 독려하여 학교에 붙어 있게 하여도 겨우 모이다가 다시 흩어지니 한갓 오고 가는 힘만 허비할 뿐 어느 여가의 글을 읽기에 전심하겠습니까? 이것이 이른바 날마다 매질하면서 제 나라 말을 구하여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은 이와 같이 글을 읽기를 게으리 한다면 수십 년 뒤에는 장차 반드시 무무하여 진유가 없을까 두렵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오라 초집을 검하는 명령이 비록
엄하고 예조의 월광을 비록 자주 하오나 어의 초집이 아직도 그 마음의 누가 된 것입니다. 거기 생각하옵건대 성조에서 강경을 파하고 의로서 시험하며 초집을 언급하는 것은 가히 좋은 법과 아름다운 뜻이라고 이르겠으나 신은 거기에 두려워하건대 이는 곧 맹자의 이른바 그 근본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그 것만 가지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생도들이 성현의 도에 어두울 뿐만 아니라 실로 그를 승성하고 교화를 일으키는 지극한 덕에는 누가 있습니다. 신은 매양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마음이 아픔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한묵전서에 실린 주자 과거 사이와 경제육전에 실린 태조 과거 성헌을 참작하여 시행하되 성균관 및 사부 확당의 생운과 생도는 예조와 대간 각 한 사람으로 하여금 월강할 때마다 같이 고강을 가하여 대학을 통한 뒤에야 노노 맹자를 강하고 노노 맹자를 통한 뒤에야 중용을 강하며 오경에 이르렀어도 그렇게 하여 그 통경한 것이 많고 적음으로 그 등급의 고화를 정하여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신년에 이르러 통고하여 초장을 삼고 의인은 파해 없애며 무릇 조사 및 외방의 수령과 교도들에게 신년에 강을 하되 또한 통경을 많고 적음으로 초장을 삼을 것입니다. 외방 각도의 생도에게는 특별히 행대 감찰을 보내어 감사, 경력, 수령들과 더불어 매년 춘추의 가을 서울 안에 강경하는 예에 의하여 함께 고강을 가하고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예조에 보내어 신년을 기다려서 통고하여 초장을 삼으며 그 나머지 외방의 생원 및 전 교도들은 함께 성균관 월강에 와서 시험한 뒤에 과거에 나아가기를 허락하면 흩어져 있는 생원 및 전 교도들이 모이기를 기대하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성균관에 모일 것이고 부지런하기를 기대하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글 읽기를 부지런히 할 것이며 장차 진유가 배출함을 볼 것이오니 가르치고 길러서 사람을 만드는 도리에 거의 합할 것이옵니다. 1. 우리 성조에서는 효도로서 다스림을 이루오니 부모를 두고 와서 벼슬하는 자에게는 3년 만에 한 번씩 귀근하게 하고 부모가 없이 와서 벼슬하는 자에게는 5년 만에 한 번씩 성묘하기를 허락하며 또 80, 90세에 늙은 어버이가 있는 자는 모두 보내어 돌아가 봉양하게 하오니 도덕과 교화가 여럿이나 아들에게 베풀어짐이 지극하고 극진하옵니다. 그러하오나 형제가 있으면서 와서 벼슬하는 자는 5년 만에 한 번씩 성묘하는 것은 가하거니와 독자라서 형제가 없는 자는 오히려 불만이 있습니다. 중용에 이르기를 죽은 이를 섬기기를 산 사람과 같이 하고 없어진 이를 섬기기를 있는 것처럼 섬기라 하였으니 원컨대 지금부터 독자로서 형제가 없는 자에게는 기근하는 예의에 의하여 3년 만에 한 번씩 성묘하기를 허락하여 독자로 하여금 죽은 부모를 산 부모같이 섬기는 마음으로 보답하게 하여 더욱 성조의 효로 정치하는 뜻을 두텁게 하옵소서 하니 예조에서 의논하여 정해서 아뢰도록 하였다. 중사는 큰 제사의 다음가는 중간제사이고 성생은 제사에 쓸 소를 살펴보는 것이며 할생은 소를 잡는 것이고 의발은 전통이고 양도는 노자도와 불도를 말하고 수사는 공자의 도이며 한창년은 한유이고 주문공은 주자이고 신년은 과거 보는 해이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2월 9일 개사 5번째 개사 평안도 도우제제사 문귀를 붙잡아서 의금부에 가두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2월 9일 개사 6번째 개사 여연에서 전사한 군관 김용을 및 군졸에게 소재관으로 하여금 취재하게 하다. 군졸 29명에게 소재관으로 하여금 취재하게 하였다. 김용을 에게 취재한 교수에 이르기를 여연 일지는 경계가 야인의 땅과 연하여 우리나라의 유해처가 되므로 진시로 쉽게 여겨 방불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세월이 오래되어도 별일이 없어 성책을 수리하지 아니하여 마침내 도적이 엿보는 바 되어 인민을 죽이고 노략질하니 모든 집이 소연하게 되었다. 오직 그대는 몸이 죽고 사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힘이 강하고 약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면서 몸을 일으켜 앞장서서 활을 당기고 칼날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싸웠으나 화살이 다하고 힘이 다하여 마침내 몸이 도둑의 손에 함몰되었도다.
내가 매우 가엽게 여겨 관리를 보내어 치전하노니 영원히 알미 있거든 나의 치제를 받으라 하였다. 그 전무한 군주들에게 지지하는 교수에는 죽기를 작정하고 싸워 목숨을 바치는 것은 신자의 아름다운 바이고 오늘을 미루어 조율하는 것은 국가의 떳떳한 법이다. 오직 그대들은 모두 나라의 정졸로서 항상 수호하기에 수고로웠으며 한지경이 근심이 없으면 오직 그대들을 힘입었더니 뜻밖의 야인들이 틈을 타서 몰래 나와 감히 죽이고 노닥질하기를 방자히 하여 형세가 심히 창왕하였도다. 그대들은 분연히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힘을 다해 고전하여 그의 적봉을 꺾게 되었더니 불행히 중과 부적으로 힘이 다하고 형세가 궁하여 마침내 적에게 죽음을 당하여 몸이 초야에 묻히니 내가 매우 슬퍼하여 관원을 보내어 지제하고 정혼을 위로하노니 만약 알미 있거든 이 혈장을 받으라 하였다. 그날 피사된 남녀노소 18명에게도 지제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2월 10일 가보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2월 10일 가보 두번째 기사 박호문 박원무를 야인 이만주 등의 곳에 보내 도둑질한 진위 종류를 살피게 하다. 야인 이만주 심타 남노 임할라 등의 곳에 보내어 야인들이 도둑질한 진위와 종류의 다소와 산천의 험조와 도로의 멀고 가까운 것을 자세히 살피게 하였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2월 11일 을미 첫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의를 받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2월 11일 을미 두번째 기사 연제를 행하고 경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2월 11일 을미 세번째 기사 예조에서 각사를 연애할 때 쓰는 남악의 부용관, 녹운관 등에 관해 아래다. 이웃나라 객사를 연애할 때 쓰는 남악의 부용관 15개와 녹운관 15개를 전의 모양대로 더 만들어서 술을 채우고 신 30켤레는 흰 실로 술을 놓아 구름과 꽃 모양을 만들며 옷 30벌은 여러 빛깔의 채단을 쓰고 치마 30벌은 홍단을 쓰되 속은 모두 홍초를 쓸 것입니다. 그 중단에 여름에는 모시를 쓰고 겨울에는 명주를 쓰며 혁대는 30개로 하되 빛깔은 삼록을 쓰고 장식은 주석으로 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2월 12일 병친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2월 12일 병친 두번째 기사 의금부 제주를 불러 박초 김경 등에 대한 형벌의 경중에 실수 없게 하라고 하다. 박초 김경 및 영군의 백호 천호 진모 패두 등은 우리 백성들이 피살되고 사로잡히는 것을 보고도 겁을 내어 나가서 싸우지 아니하였으니 그 죄가 크다. 마땅히 법으로 처치할 것이나 그 사이에는 혹 길이 험하고 막혀서 미쳐 달려가서 구원하지 못한 것과 혹 힘이 약하여 대적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후퇴한 것 등은 그 사정이 딱하니 일체로 논할 수 없다. 경들은 친히 국문하기를 이미 자세히 하였을 것이니 그 이유를 상고할 때 당하여 정리에 적합하도록 힘쓰고 형벌의 경중에 실수가 없게 하라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김경 박초의 죄는 마땅히 중형에 처해야 하옵니다. 옛날을 삼고하건대 군사를 패하고서 몸을 보존한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또 천호 정유와 진무 김천영 등은 70기를 거느리고 도진무 김천봉은 110기를 거느리고 잇따라 나아갔다면 모두 180기요인데 적 50여기를 대적하여 만약 몸을 다해 힘써 싸웠다면 어찌 이기지 못할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 두려워하고 겁내어 싸우지 아니한 것이 의심할 나위 없습니다. 위의 영술한 사람도 아울러 중형에 차여 뒷사람에게 보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장차 경들의 논의에 따르겠다 하였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2월 12일 병신 세번째 기사 이조의 유후의 직임을 오래 있게 하라 전지하다. 유후를 1주년마다 받고 임명하니 신임과 구임 사이에 일이 많이 능히 해지니 그러므로는 마땅히 그 직임이 오래 있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2월 12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고려 태조 현능의 표석에 고려시조 현능이라 특수할 것을 아뢰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2월 10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호조에서 어가를 수종하는 각 군관 및 군사들이 마려에 관해 아뢰다. 지금 온수에 가는 어가를 수종하는 각 군관 및 군사들이 말 먹일 콩을 만약 강모할 때에 풍년의 예에 의한다면 5370녀석에 달하여 수송하는 데 폐가 있으니 청컨대 흉년의 예에조차 한 달 마려 4000색을 천안고을로 옮기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2월 13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상첨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2월 13일 경묘. 두 번째 기사. 박안신 권도 홍상금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안신으로 공조 조하참판을, 권도를 예조 조하참판을 홍상금으로 사원부 지평을 삼았다.